10월 29일 수요일 제2기 입주자 대표회의 긴급회의 진행을 맡게 된 총무이사원 행정입니다. 오늘 긴급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2025년 10월 1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해서 동대표 과반수 이상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입주민 10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청을 하였는데 회의 소집이 되지 않아서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서 제가 회장 대행으로 다음과 같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기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업무 중단을 말씀하셔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이 중단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긴급회의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정원 총 6명 중 4명 그리고 회장님까지 5명 정원이 충족되어 회의 대회를 선언합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호 안건 보시면 회장회의 안건 논의 및 의결의 건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미리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의결 주문 방향 공문 D6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한다. 제한 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반 및 업무 적정성 결여에 따른 해임 필요성. 주요 내용 1. 직무 태만 및 위법 의혹.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는 회장 명의의 단독 공문 발송. 공동주택관리법 제3장에 의거하여 아파트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임에도 회장 명의의 단독 공문을 발송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관한 법령 위반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2. 예산 집행 절차상의 문제. 2025년 9월 운영예산 집행 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누락 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장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는 관리비 부과로 인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초래를 야기하였습니다. 3. 관리주체 업무의 부당 간섭. 관리주체 대우안전관리공사 직원 인사권 부당 개입.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에 위배되는 행위로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반이 명백합니다. 4. 정당한 회의 절차의 방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 및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대표 과반수의 적법한 회의 소집 요청 거부 및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안건 상정에도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방해하였습니다. 5. 입주민 재산상 손실 우려. 아파트 누수 피해 관련 소송 포기로 입주민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내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근거는 다양한 관리 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명령, 대통령령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대표님들 한 번씩 여기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자유롭게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시한 회의 자료 보시면은 여기 보면 공문 디스트 아파트에서 대우안전관리공사 대표자에게 보낸 공문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당 단지 커뮤니티 센터장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회의가 그때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2장 넘겨보시면 공문 발송 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문 자체가 9월 29일 날 발송된 공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공문 발송 대장을 봤더니 공문 발송 대장에도 없는 공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를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더 자료 조사한 게 있는데 저희 아파트 아마 입주민들은 누구나 가시면 그 공문 발송 대장이라고 해서 이거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근데 여기 보면은 78번부터 지금 84번 오늘 제가 확인한 게 마지막 확인한 게 84번까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 아시겠지만 회장님께서 저희 입대 그 공식 입장인 것처럼 해서 그 대우에다가 그 이제 센터장님 해고 요청으로 해가지고 보낸 공문건이 있는데 그게 공문 발송 대장에 누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발송 일자에 따라 하면 79번이 돼야 되는데 걔가 79번이 누락이 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번에 있는 79번부터가 이게 출력을 하면 80번, 81번, 82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있는 공문들을 출력해 왔거든요. 그러면 관리 번호가 실질적으로 얘는 보면은 83번인데 X에서 82번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서상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출력을 또 왜 해왔냐면 지금 단독 공문을 보내신 게 한 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동그라미 친 총 5건이거든요.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센터장님 고용 해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청 광양시 건축과에다가 커뮤니티 시설 구입 관리 이용 공용 관리비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요청 그리고 이제 대우에다가 3번의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및 보고서 외 검토 및 경정에 따른 업무 지휘서 요청 촉구해가지고 3차까지 보내시거든요. 근데 외부 기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내가 아니고 외부 기관인 시청이 됐든 관리 주체가 됐든 이런 곳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는 무조건 입대위의 의결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장하는 해임 1번 안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 집행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학예 휴가비가 여기 자료 보시면 작년 학예 휴가비가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면서 관리실 20만 원, 경비실 15만 원, 미화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휴가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가비를 이번에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저희가 인당 30만 원을 좀 늘려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7월 29일 날 열려서 9번 회의 안건으로 관리사무소 학위휴가 지원 협의 해서 인당 30만 원 24명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이 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사용을 할 때는 뭔가 기존과 썼던 게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이게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인데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올해 25년 1월 23일 날 그 8번 회의 안건 보시면 예산안 명절 상여금 지급의 건 해서 명절 상여금을 관리사무소 커뮤니티 포함 20만 원, 경비원 및 미화원 15만 원으로 지급 의결함. 이렇게 해서 올해 초에 설 명절 상여금이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이제 얼마씩 나갔는지가 쭉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9월 달에 명절 상여금이 이제 1월 달에 나간 것처럼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추후에 나중에 다 지급된 후에 발견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과도하게 지출이 되어 있고 여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명절 상여금 지급 내역 보시면 기본급의 30%, 기본급의 15%, 15%에서 실제로 1,0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 결과 공고에서도 전에 안건 1번으로 2025년 예산 검토 및 경정 논의권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네 분이 이제 2대2가 돼서 부결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과도하게 주택 관리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6조에 따라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과 경정 승인은 이때의 의결의 필수 사항입니다. 즉, 상여금은 관리비 또는 기타 잡수입 등에 지출되는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연결 상여금 및 포상금 등 관리비 예산에 포함된 모든 비용 집행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반드시 이때의 의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근데 이번 건은 더 나아가서 2025년 예산안 승인 시 1기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 1월달 회의를 통해서 명절 상여금을 30%에서 20만 원, 15만 원으로 변경해서 2025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었고 기존에 있던 예산안은 초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2기 때 9월 26일 회의 때 예산안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부결이 되었고 이때의 의결조차 없이 지급된 사항으로 뒤늦게 발견이 되었죠. 1,080만 원 정도가 여러분의 관리비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는 절차의 위반 및 관리비 부당,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단순 절차를 위반해서 공동주택 재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횡령 및 배임의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갈 수 있고 또 부당한 예산 집행은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해임 요구안의 근거가 됩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확보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재산상에 발생시켰다면 이것은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을
변호사를 통해서 확답을 받았고요. 또한 입대의 의결 없는 초과 집행권도 초과 집행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초과 집행권도 예산 승인 변경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명백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체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회장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그 소명 자료에서처럼 시청에서는 누군가가 정당한 절차이다라고 응답을 받으셨다면 이는 해당 담당자도 형사고발 보도가 가능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 집행은 절대적으로 입주자의 의결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통해서 필수 의결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관련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 쪽에서도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지금 해당 어떤 담당자가 그렇게 응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은 관리소장 변경 안내해가지고 신임 관리소장 간판규 관리소장님께서 부임하시게 됐을 때 면접에 참석. 그다음에 낙수 피해 배상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2025년 2월달에 아파트 누수로 인해서 낙수 피해 배상금을 동문건설에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누수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입주민께서 근데 자차로 차량 수리하셔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요청해서 이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을 굉장히 기다렸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구상권 청구 소송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동문이랑 뭐 협상을 하든 뭐 소송을 하든 했을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롭게 회장님이 부임되시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어떤 서류 절차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장님께서 이제 소송 연장을 해주셔야 직인 찍으러 가셨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동대표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송하지 않겠다. 이 자료를 동문건설하고 협상할 때 내가 더 많은 돈을 받아오는 자료로 쓰이겠다. 라고 주장을 이제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소취하가 됐고 이게 9월 26일자로 원고 소취하라고 해서 소송을 건 사람이 소송을 취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에 있어서도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낙수피해 구상금 청구 이 소송건은 단순히 72만 1,137원 이 돈을 받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발생할 피해하고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분들 입주민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보험을 처리하든 어쨌든 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동문건설 측으로 요청을 해야지 저희 쪽으로 이게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부분으로 하자 소송이나 이 부분에 엮기 위한 내용일 뿐이지 단순히 70만 원 이걸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심을 한번 해보시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서 더 받아오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본인 뭐 개인 재산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1114세 입주민 모두의 재산이자 또 돌아올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할 수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제가 동기표가 되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계속 했으면 해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회장님께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회장님 의견이 그러하신데 다른 동대표분들께서는 동의표 6명 중에 과반이 넘는 사람이 이거를 계속 했으면 좋겠으니까 요거 있어서 우리가 의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긴급회의를 열어주십사 요청을 드렸어요. 안건 상정이 안 된다고 하시니 긴급회의 열어달라고 했는데
회장님께서 완강히 거부하셨고 제가 그래서 회장님께서 긴급회의 안 열어주신다고 하셔서 관리소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지만 관리소장님은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시면서 묵인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게 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다만 근데 이게 뭐 저희가 회의 중에 있었으면 이걸 이렇게 뭐 자료로 제시를 할 건데 회의가 끝나고 녹음기가 꺼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발언을 못 드리는 거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회장의 해임 안건 논의 및 의결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화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런 회의 안건 처음이라는데 회장님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소명 기회 뭐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드리겠는데 근데 그냥 여쭤보는 건데 회의 그러니까 뭐죠 저희가 9월 30일 날 회의가 중단된 거 있어서 제가 그거 있어서 발언을 해도 될까 아니면은 이걸로 충분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한 번 더 네, 왜냐면 얘기하는 또 걸로 이제 할까요?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 저희가 9월 26일에 회의를 진행했었고 긴급회의를 이때의 회의를요 9월 30일 날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회의를 진행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그전에는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상정을 했냐면 저희 그 동대표들이 있는 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들끼리 이제 톡방에다가 자유롭게 얘기를 해 안건에 있어서 이런 안건을 한다 했었을 때 만약 문제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안건을 올렸었다가 이제 새로운 소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안건 제안서로 제출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애초에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제 그런 거를 톡방에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톡방에서 논의를 1차로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건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한이 최소 5일 전에 안건 제안을 하고 제안서 양식에 맞게끔 하고 이런 것들 거치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 날 했던 회의 안건 내용도 보면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당연히 5일 최소 5일 전에 톡방에서도 얘기하고 안건 제안서로 관리소장님께도 제출하고 회장님께도 제출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건 제안서를 또 다른 동대표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톡방에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9월 26일 날은 아무 문제가 없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매건인데 9월 30일 날은 제가 무슨 온숙도계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관리사무소 사무 비품을 산 거라고 월권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회의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책장 사는 게 저도 알아요. 300만 원 미만은 원래 관리소장님이 사줄 수 있는 거 알지만 제가 1기 때부터 책장 사달라고 민원 요청 5건 넘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책장 안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의결을 통해서 하면 사주시겠지 해서 안건 상정을 올렸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이걸 안건 상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9월 26일 날 안건을 통해서 구입해주기로 한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면 방향 동문 리스트라고 하는 도장이 있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서 찍어야 될 책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당연히 이제 안건 상정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거하고 호술이라고. 근데 그 두 건이 아직도 구입이 안 됐거든요. 한 달이 거의 지났는데도 구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미 회장님께서 이제 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파행을 하셨지만 제가 원래 회장님이 진행하시려고 했던 27일 회의에도 그 안건을 다시 그대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관리소장님이 부재하셔가지고 원래는 관리소장님이 산다 안 산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다음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사겠다고 하면 소장님이 쉽게 사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건 제안을 요청드렸는데 회장님께서는 또 그것도 거부를 하셨고요. 이러다 보니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대여지 뭐 이렇게까지 진행하려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아니요, 합니다. 저 뭐라고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회의를 하실 때 네. 공지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공지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공지를 하는데 지금 아까 제일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회의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 공지를 안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제일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그랬잖아요. 회의를 진행할 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제일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회의를 진행하실 때 뭐 이렇게 회장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거다. 그런 공지가 있으셨을까요? 네, 네,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죠. 잠시만요. 근데 대신 잠시만요. 회의만 한다고 얘기만 했지. 아니 잠시만요. 회의 근데 진행은 회의 제가 잠시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에서 이게 홈노크타에는 올라가 있었고 실제로 아파트에도 게시가 됐던 내용인데요. 9월 24일 날 의안번호 1호 용역업체 선정의 건, 2호 관리사무소 직원 처우 개선의 건, 3호 커뮤니티 시설 내 비치용 온수조개 구입의 건, 4호 커뮤니티 도서관 책장 추가 구입의 건, 5호 하자 관련 협의 일정 동문건설 본사 공문 발송의 건, 6호 하자 관련 헬기 입대의 진행 과정 인수 인계 건, 7호 홈노크타운 소통에 관한 사항의 건, 이렇게 해서 실제 9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겠다라는 개최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장님 말해도 되나요? 네. 백삼도 오늘 사업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지금 아파트가 좀 시끄럽잖아요. 네. 사실 근데 지금 일단은 저희 아파트 박수빈 회장님이 입대위가 다 무효다 선언하셨잖아요. 홈노크타운에 그렇죠? 네. 맞잖아요. 이거 팩트예요. 네. 모두가 무슨 홈노크타운에 입대위 다 무효다 이거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게 동대표 내부는 아직 무효가 아니다. 이권 이상 내리기 전까지 여기까지 틀린 말 있나요 혹시? 네, 저 아까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회장님께서 업무 네. 전면 중단을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그렇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저희 아파트 현 상황을 문의한 네, 결과 그렇죠. 이거는 강제성이 없는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진행해도 그렇죠. 된다는 협박을 근데-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본인이 뭐 이거는 무효다, 업무 정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부는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내부는 제가 정 대표 뭐 이렇게 이사님 네. 호칭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회장님이라 표현하는 게 저는 좀 이게 넌센스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리 규약상 이 회의에서 꼭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의결이 되면은 선관위로 가고 선관위에서 소명 기회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지금 이거를 왜 회장님이라 호칭을 하고 아니 본인이 나 회장 안 한다 다시 투표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굳이 제가 이거를 다 지금 귀한 시간인데 쪼개서 온 상황인데 또 구구절절 들어볼 이게 필요가 있나 저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 뭐 물론 내분이 진행하는 거니까 정대표 분들이 회의를 좀 이런 의견이 있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돈부터 말씀하시고 해주시면 예, 대기동 2,302호입니다. 이쪽에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입주민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려 그래서 죄송한데 아니, 그거는 일단 어쩔 수 일단 없어요. 네, 본인이 말하고 어떻게 이게 일단은 끝까지 아니 본인이 말씀. 서운해놓고 회의는 무슨 박수빈 뭘 말을 듣고 대표님이시니까 가지고 발언의 기회는 당연히 주시는 거는 아 발언하세요 평등한 알았어요. 것입니다. 발언하세요. 들어보시죠. 그래도 말씀 다시 죄송한데. 말씀 다시 죄송한데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까 발언하시던 말씀을 그러니까 네. 소명의 기회는 당연히 주셔야죠. 모르시는 분이 아 분명히 본인이 계실 왜 당연히 겁니다. 주니까 아니,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다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면. 저기 다스리면 해주면 어차피 좋겠습니다. 다른 기회 드릴 때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금 당장 저희 동대표들이 해임합시다 해가지고 해임 되는 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나면은 선관위로 이런 자료들이 보내지게 되는 거고 어차피 전체 입주민 투표는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이 그 사이에 이거 이런 얘기 있구나 더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동대표들이 올리는 자료 또 회장님이 뭐 소명하시는 자료 충분히 읽어보시고 입주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전에 먼저 논의를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 우리 아파트가 회의를 시작하는 이유로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오늘 회의 내용이 글로서보다도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생생한 목소리로 그다음에 이 현장 분위기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그 절차든지 우리가 이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기 회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잠깐 개선해 그 나가기 몇 등 몇 싸움을 통과 좀 하자는 얘기 게 좀 해주실 것 아니라 같아요? 소명 네? 몇 등 몇 통과 얘기 좀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저 안 들리니까 저 몇 등 몇 통과 얘기 좀 하라고요. 사무예요. 네? 그래서 회장님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세요. 지금 발언해도 되나요? 네. 네, 3번 504호입니다. 제가 이 두 분한테 두 분의 말도 저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 두 분도 이게 다 입주민들이고 관리비 같이 내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일이라는 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거는 바뀌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나 회장 아니다, 이때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네 분이 아 이건 잘못됐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잘못됐다 싶어서 오늘 회의만 안건을 올린 거고, 네 분은 유권 해석을 받아서 아직 입대가 유효하다 유권 해석 받으신 분들이고,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본인한테 해명 기회를 줘야 되는지, 절차대로 하면 안 되나, 시간도 없는데 다 귀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만약에 홈노크타운에 입대는 무효다 이렇게 안 올렸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해요. 근데 본인이 무효다 말을 해놓고 왜 굳이 와서 해명을 하려고 자료도 이렇게 준비해 오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회장으로 뽑아놨는데 저 투표했습니다. 저 박수표 회장 찍었어요. 근데 아니 뭐 몇 개월 만에 뭐 입대이 무효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잠시만요. 제가 먼저 흔들리셔가지고 위원장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방금 절차상의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어차피 뭐 회장님 소명 기회를 안 줘도 공지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주민들이 파악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위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파트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저희 아파트도 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7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그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2차 절차한 과정으로 현재 저희 선관위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 자료들 그다음에 또 이때에서 오늘 의견한 내용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가도 그 구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3명이었을 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판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능하지 실제로 않다는 판례가 더 많습니다. 그때는 입주민 동의서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없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판례상 그렇지 않을 입주민 수가 있는 거고, 동의서, 그럴 제가 수가 있는 이야기 다 겁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민 동의서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입대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상 단 한 번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의장님께 그 오늘 회의를 주관하신 의장님께 건의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저는 그럴 수도 않습니까? 아닐 수도 그래서 있고 아니라고 이거는 했어요. 판례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와 그 다음에 그 법적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말을 비교하는지 이해가 안 돼. 확인하시고 네? 여기까지만 말을 듣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잡아 아니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이 듣겠습니다. 일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네. 그거 알고 계시는 게 우리 아파트가 7인이 아니고 지금 5인에서 아, 이 7인은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바로 그만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인에서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관리계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5인이 구성되었다가 일시적으로 두 분이 긴급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그 비어있는 그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3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에서는 만장일치가 결의가 돼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냥 해임 어차피 저희는 발언권 드리기로 했었던 거니까 그냥 발언권 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이 그때 몇 동 몇 대예요? 백사동 2,500입니다. 유명하신 분이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너무 귀찮아네. 혼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래? 뭔가 하지 마세요.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님한테
방금 진기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선거 관리 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인 내용을 보듬으려고 아파트 동문 D2 선거 관리 규약을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 7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의제 기사를 했었고, 분명히 상임법하고 충돌한다는, 그때 선관위원장님 말고 그 당시에 관리소장이었던 세종의 박영민 소장님이 상임법 충돌이라는 그 말씀으로 기각을 시키셨고요. 5가지 이의제기서에. 근데 그 이의제기서를 토대로 제가 어제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랬었더니 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상임법 충돌이란 거는 법리적 판단에 맞지 않다. 왜냐? 우리 아파트 자치규약에서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만든 게 선거관리규약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7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위원장이 규약이 죄송합니다. 발언을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발언 한 번 마지막으로 짧게만 아니 저분은 세 번 발언하고 저는 한 번 그럼 발언, 이거 형평성이 맞아요? 아니요, 지금부터 더 이상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죠. 왜냐면 지금 아니요, 이게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중대한 같아요. 사안이잖아요. 회장을 촐린 사태 아닙니까? 본인 이분이 생각이고요. 3개월 만에 회장을 회장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퇴장 부탁드립니다. 회장해 주세요. 회장 해임을 사퇴하는데 해주세요. 아니 규칙을 안 지키잖아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하죠. 그만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그냥 진행하세요. 여러 의견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도 나름 각자 알아보고 이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 나름 알아보고 한 거예요. 선관위 규정을 죄송해요. 지키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선관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뭐 나가주세요. 일기에서 그러면 선관위 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키지 않을 규약을 왜 진행하시는 분들 만들었습니까?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진행이 되죠. 지키지 않을 규약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만하시고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선관위나 저희가 지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문제가 네. 있다면 저희가 고소 고발을 진행했을 때 그 책임 부분을 그러면 동대표 사인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만하시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만하시고 분명히 지키셔야 되고요.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회장해 주십시오. 퇴장하시 정말 저희 회의 진행 안 합니다. 사이즈는 안내는 저희 진행 안 합니다. 발언하지 않고 발언하는 진행 안 합니다. 퇴장 조치 그리고 당합니다. 동대표 사인분들 이거 라이브 되죠? 네. 누구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 나가세요. 저는 입주민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파이팅! 저 1114세대 공익을 위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만 나가시라고요. 아니요, 나가시라고요. 나가시라고요. 104동 2,502호님 나가주세요. 동대표 사인분들 104동 2,502호님 입주민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일기 때 못했던 일들 해결하러 나오셨습니까? 회의 의장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회장님 대변이세요? 퇴장 조치 해주십시오. 나가십시오. 코인무사야 뭐야? 규칙 좀 지키시다. 나가세요. 어렵습니까? 나가시면 입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가세요. 동대표 사인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모셔드릴게요. 나가주세요. 그거는 나가주세요. 회의 진행하게 나가주세요. 저 이렇게 해서 뭐 진행합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아니 이렇게 아니 동대표도 무시하시는데 아니요. 이거를 어머머머. 아니, 아니요. 나가주세요. 어머머. 잠깐만요. 동대표 사인은 회장님 무시하고 보이콧하고 그건 성상입니까? 동대표님 저희 모든 무시하시는 시민들이 일을 알아야 알아가고 될 계세요? 사실입니다. 잘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동대표 사인들. 무시하고 하시죠. 저희가 이러니 저희가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관리 규약 한번 본인이 의견을 꺼내서 퇴장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미쳤어요. 아니, 나가라고.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나가라니까요. 지금 와서 나가요. 경찰 해요 나가서. 자기 시험을 못하는 진짜. 그냥 안 듣고 나 지금 얘기 출근해야 돼요. 빨리 잠깐만, 정리 좀 하고 나가세요. 지금 출근 안 하시잖아요. 빨리 나가세요. 아니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공대표들이 나가잖아요. 우장이 나가잖아요. 근데 관리 규약 위반한 일기 지세호 대표 회장님 고소하시라니 아니 나가시라고요. 회장.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고 지새우야. 네, 대표님들 그러면은 고소고발 진행했습니다. 나가라고요. 고소고발 진행했습니다.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나가세요. 떨린데 나는 계속 감. 진행하겠습니다. 회장 회의만 건 논의미 의결했거든요. 왜 저래? 회장님 아니. 들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 발언을 네, 당연히 원래 꼈어요. 죄송한데 회장님 이제 발언하실 거거든요. 네, 저희 좀만 더 회의 해주세요. 대표님들 의견에 따라서 회장님 소명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찍고 보고 네, 회장님 뭐 다리 다치셔 앉으셔가지고 편하게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셔도 일단 7월 13일날 그러면서 또 좋은 아파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뭐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전 사태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불통이다, 뭐 너무 독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기다렸고요.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은 감사. 회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퇴장 안 했습니다. 퇴장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니, 절차입니다. 절차예요. 규칙도 안 지키고 문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규약 위반한 사람도 있어요. 나가세요. 피해 끼친 사람도 있어요. 윗집이는 다 하셔야죠. 문 닫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2만 원씩 얻었습니까? 관리규약도 없지. 죄송합니다. 쫓아내요! 왜 나까지 믿죠? 사람 좀 봐라 진짜. 왜 나까지 밀어내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밀어냈어. 문 닫으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회장님 발언하셔야 돼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면 마이크. 이거 켜봐야 되나요? 아, 네. 이제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크게 얘기해. 큰 목소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제가 뭐 대표님들이 내셨던 그런 것을 설명을 잠깐 할 거고요. 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택관리업체가 늦게 선정이 돼서 9월 30일 날 9월 1일부터 선택이 됐고 관리 소장이 9월 11일 날 채용이 되는 그런 총회 사태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대한 일찍 회의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9월 26일 날 회의를 했고 또 9월 26일 날 회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9월 12일과 9월 26일 날 외부 성경 회계법인에서 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공고했기 때문에 그 공고에 대한 민원을 시청과 대우에 요청한 답변 받는 시간이 10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15일 답변을 듣고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내막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대표님들이 와셔서 긴급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저한테 회의를 요청을 했으나 제가 14일을 경고한 후에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같은 긴급 회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톡으로 우리 동대표의 단톡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10월 1일 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거의 시기는 이런 안건을 저희 보시는 안건 회의에 관련된 안건을 시작하는 제출한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월 10일이 맞습니다. 10월 10일 날 저한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이 왔고요. 저는 10월 23일 날 14일이 도래하지 않는 10월 23일 날 회의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러나 나머지 단톡 동대표님들이 회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23일이나 10월 27일 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그 자료로 톡에서 받았던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자료를 증거 제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시청하고 대우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 규약과 위반이 되었다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대우는 10월 15일에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시청은 지난주에 왔죠. 시청에서 판단을 내린 제3자, 객관적인 사람,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게 규약이 어긋났다는 걸 받고 와야지 저희가 관리 규약을 개정하거나
또 다른 투표, 주민 투표를 하거나 우리 입주민 대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다행히 온다는 거는 저희가 더 이상 회의를 미룰 수 없대.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저희 무정부 상태의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23일 날 그 시청에서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빨리 내주라고 했지만 자기네 또 입장이 난처하다고 계속 미루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두두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로 온다고 가정하에 회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23일 날 저희한테 회의를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정적수가 미달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보도 나왔어요. 선거법 위반은 전라남도 도규칙과 우리 관리규칙에도 나왔어요. 뭐냐면 전자투표하고 현장투표를 병행해야 된다. 만약 병행하지 않으면 그 투표는 무효다. 근데 저 또한 거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당선이 되었지만 56%로 당선이 되었지만 저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거 다 오기 전까지는 제가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위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회의에 대한 부분 여기 네 분이 저한테 요청했던 6가지 항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렇다를 한번 설명. 어저께 홈노크 타를 올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유튜브도 계시니까 유튜브 있죠. 죄송합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텍스트를 다 읽지 못하시는 바빠서 읽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장 명의의 단독 공무원 발송, 입주자 대표의 의견 없는 것은 업무를 집행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센터장 해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장 해임을 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계약이 9월 30일 날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8월 31일 날 실제로는 센터장님과 세종에 계신 분들이 계약이 만료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호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분들도 가장인데 하루아침에 퇴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연장해서 한번 보시고서 대호에 있는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라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센터장님은 임기가 굉장히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임금이 많다는 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것을 한 달 동안 생각해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 했어요? 또한 그래서 9월 30일 소명 기회 다 끝나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야기하신 도중에 회의랑 반박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내장을 다 보냈잖아요. 제가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차피 동대표들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대표들이 회장님 발언 다 듣고 나서 저희도 반박할 거 있으면 반박할 거고 그 이후에 입주민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혀있는 텍스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대우에 독단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9월 30일 날 한 것은 임박했을 때 그분들이 10월 1일부터 퇴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입주를 5일 전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1일부터 계속 지금 상태로 이어진다면 저나 관리소나 전부 잘못된 거죠. 규약이 잘못된 거를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단독으로 회장으로서 그때는 회장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보낸 거죠. 그 문구를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구인지. 5번 아니요, 그 전부 맞습니다. 그래요? 네,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방송 라이브 듣는 분들. 예, 한 번만 짧게 읽겠습니다. 일부 회계 감사 결과 헬스 트레이너 계약은 2024년 6월부터 부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당 단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자 대표와는 관계가 없고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그분을 해고하라 이런 건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 집행 결의 절차 미이행 제가 다 확인하고 한 건데
2024년 12월에 25년 예산안을 짰어요. 거기에는 설과 명절을 30%, 관리소 직원은 30%, 그 미화원들은 경비원들은 15% 주기로 했는데 1월 21일 날, 그러니까는 곧 2월 달에 도래하는 설 명절에는 20만 원하고 15만 원으로 금액으로 바꿨어요. 퍼센트에서. 그러나 저는 그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9월에 10월인가요? 그 추석 명절에는 명절마다 우리가 임금을 주는 거에 전년도 예산에 집행되어 있는 30%가 30%를 저희가 가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급 정해져 있는데 노조에서 임금 협상을 하면 그걸로 1년 따라가는 거거든요. 명절이 됐다고 이거 금액을 바꾼다. 이거는 저는 상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년도에 예상된 거대로 30%를 지급한 겁니다. 이게 팩트고요. 세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 진행 중 회의 절차 방해를 해서 중단했다. 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제는 동별 대표자 안건 상정 거부 및 회의 도중 일방적 회의 중단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9월 30일 입주자 대표회의 중 회의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요. 회의를 중지하는 사실도 없습니다. 안건 하나 대표님하고 윤정 대표님이 3, 4, 5호, 6, 7, 8호를 제안하셨는데 3, 4, 5호는 공직법 65조 5항의 같은 법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0조 14항에 의거해서 관리 주체 및 관리 주체의 부당 간섭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 거고요. 6, 7, 8호는 근거 규정 등이 없고 공직법 제 시행령 14조 2항 및 관리규약 27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 끝났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네 번째, 납수 피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일 큰 건데요.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제가 13일 날 회장이 되었을 때 일기 때의 구상권에 대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구상권이라고 하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A라는 사람이 납수피해 위에서 뭐 떨어졌으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관리사에서는 해주지 않은 거죠. 해주지 않아서 보험사를 해서 보험에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보험사는 억울하니까 관리사한테 니네가 초기 아파트에서 떨어진 건데 니네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고 제가 그거를 뭐 70여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크면 크고 조금은 높겠죠. 그러나 보험 가액은 보험이 그간 요청한 거는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2만 토탈에 그 나머지 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렇다면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 다 사전에 오프 더 레코드로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협상 카드로 이걸 갖고 오자. 이거는 만약에 내가 6만 원을 받아내는 것도 좋지만 이걸 포기하고 쟤네들이 더 많은 걸 갖고 오면 우리 촌세대한테 더 많은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이 네 분이 저한테 네가 어떻게 갖고 오느냐 의심했어요. 근데 저는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뭐냐면 이 동 대표님들이 혹시 내가 개별 사건을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걸 고소하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우리 촌세 나머지 1100세대가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으로도 나도 해도 되고 내 아들도 해도 되고 옆집 아저씨도 해도 되는 거죠. 해당하다면 이거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 우리 전체 주민의 낙수 피해를 전부 안 하는 건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섯 번째, 직원 인사 개입 및 관리소 운영 관련 부당한 지시 정황이 있습니다. 관리소장 면접 참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9월 3일 날, 9월 1일 날 이분들이 했잖아요. 대우가 9월 1일부터 왔는데 윤영도 이사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윤영도 이사님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전화를 몇 번 받고서 제가 그래서 그때 윤영도 이사를 메모해놨는데 이분이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회장님 대호 윤 이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소장 2명 18시에 관리소에 면접 약속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 없어요. 이분들이 세종에서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저희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올 때면 저만 받겠죠. 다 공유했습니다. 이때 한다는데 시간 되시면 오셔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관리 그 책임제도는 대행해주는 관리소장인데 대표님들 다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사실이 맞고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기타 관리 규약 위험 및 입주민 재정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인수인계에 있습니다. 미행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일 날 우리 지세호 대표님 그 회장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7월 31일까지 누가 했느냐면 이영재 대표님이라는 분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그분이 도장을 찍고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만약에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지세호 대표님 그 회장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거는 아니. 자,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일기 대표님이 지세호 대표님은 또한 제가 박영민 소장님한테 7월 13일 날 그랬어요. 일주일 7일밖에 안 되거든요. 인수인계가. 그래서 제가 7일 동안 다 뺐어요. 언제든지 지세 대표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시간을 제가 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든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21일인가 27일인가 그런데 5시에 좀 조기 퇴근해갖고 와서 인수인계를 소장한테 받으려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오셨을 겁니다. 근데 박용훈 소장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가 책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민들이 판단해 주실 때 문제는 거고요. 아직도 그 이후에 나중에 뭐 이현주 소장도 오고 누구도 오고 했지만 그 인계사항에 대한 컴퓨터나 뭐 자료가 전혀 전무하다는 게 나중에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초과 집행되는 건도 의결 없이 예산 승인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면 명백하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에 착각을 하셔서 만약에 30%라고 알고 계셨지만 최종 승인이 20에서 15만으로 변경됐으면 초과 항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분명히 간판규 소장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그 의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한 번 했었고요. 한 번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두 분이서 도장을 찍어서 1,08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산 집행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6조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 승인과 변경 승인은 입대위의 필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예산 항목에 다 포함됩니다. 상여금 자체가 예산 항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또한 절차상의 위법이 강조가 되며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서 공동주택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예산 집행 자체가 직무 혜택을 포함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서 저희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일단 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뭐 시청에 답변을 기다리시느라고 그래서 뭐 이게 질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대호에다가 이제 업무 지휘 요청서라고 해가지고 대호에서 회신이 온 게 있어요. 저희 아파트 노코타운 공지사항 10월 15일에 내용 중에 일부가 뭐가 있냐면 상기 공문을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실 사안으로 관리주체가 운영 방안을 결정하여 업무 지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당사는 이로 인해 관리주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송대장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발송대장 보면은 78번부터 현재 84번까지 있지만 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센터장님 해임 관련해가지고 대우에다가 센터장님을 죄송합니다 잘라라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79번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이 공문 발송 대장에도 누락이 된 채로 발송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공문 발송 대장의 표기 번호에도 문제가 생겼고, 자 하나, 둘, 셋, 넷, 5건, 이 5건 모두가 다 저희 입대의 의결을 통하거나 저희의 뭐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장님께서 단독으로 보내신 공문입니다.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때문에 그 권고사항 때문에 센터장님 해임했다. 처음에 그렇게 주장하셨었는데 그런 내용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가 노크타운에 올라와 있는데 입주자 여러분께서 글 한번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 대체 센터장님 해임하라고 되어 있는지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주장하셨었는데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 처우 개선에서 회장님께서 노력하셨다 하시는데 죄송해요. 저는 이제 제가 그 본 사항은 없다 보니까 그거 있어서 뭐 들은 게 있거나 카톡에 내용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건 없고 그거는 없는데 저는 있습니다. 저는 왜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대표들 6명 있는 톡방에다가 먼저 말씀드려요. 9월 19일 날 이제 저희가 업체가 관리업체가 세종에서 대우로 바뀌면서 대우에서 저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를 약속했다기보다 제가 대우를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사무소 직원을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무조건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소위 말하면 뭐 잘리던가 어떤가 할 테니까 그건 우리가 약속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 센터장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단지 이거를 센터장님 한 달 계약서를 썼는데 그 한 달 계약서를 쓴 이유가 뭐였냐면 관리 형태를 현재 시스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입주민들 중에 센터장 월급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러면 야간 수당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를테면 월급만 받는 그런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입대에서 의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한 달 계약서를 쓴 거였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뭐가 있냐면 제가 9월 29일 날 제가 총 3번의 저희 입대이랑 소장님도 계신 톡방에다가 이걸로 관련해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9월 29일 톡방에 있는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입주민분께서 현재 근무 중이신 센터장님도 근로계약서 한 달짜리 작성하셨고 추가 연장 계약 없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대우에 문의 전화했다고 합니다. 대우 윤영도 이사님 제가 잘 몰라서 이사님 성함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관리소장님께 근로계약서 조항 관련 입대위와 논의해서 알려달라고 하신 상태라고. 윤영도 이사님이 관소장님한테 이거 빨리 좀 해달라. 왜냐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니까 이걸 했다고 하는데 관소장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동대표들하고 회장님 계시는 데다가 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조금 전 관리소장님 찾아뵀더니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내용 아시는 동대표님 있으십니까? 라고 총 3차례 동대표도 있는 방에서 그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 처우 개선이 있어서 제가 톡이지만 톡으로 증거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그 처우 개선이 있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안건에 상정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안건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애초에 제가 9월 19일 날 톡방에 올린 이유가 뭐였냐면 안건 상정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뭐든지 입대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톡방에다가 이거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건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회장님께서 9월 19일 날 4시까지 안건 상정할 거 있으면 올려라 해서 제가 1시 58분에 이걸 올려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1시 58분에 올렸는데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다음에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제가 9월 26일 날 그때 안건에 상정이 된 거였고요. 근데 9월 26일 날 상정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원래는 9월 26일 날 했어야 되는데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전 나중에 톡방 보세요. 안건 하지 말고 우리끼리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건 상정이 실질적으로는 9월 30일 날 갑니다. 왜냐면 저는 죄송한데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논의해가지고 결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대우에서도 3개월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입대 논의만 해도 안건 의게 없어도 되는가 보다라고 제가 사실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서 9월 30일 날 안건 상정을 했었는데 그게 뭐 회장님께서는 제가 월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회의가 파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센터장님 자꾸 그게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니 회장님 그게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회장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시면 이거 커뮤니티 센터장 계약 종료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공문 2장 보내거든요. 요거 공문 보낸 거 회장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내용? 여기 보시면 회장님 도장 찍혀있고 관리소장이 도장 찍혀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공문 발송 대장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회장님이 보내셨거나 회장님이 안 보냈으면 소장님 단독으로 보낸 게 되는데 회장님 발언 한번 해주시죠.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기록 대장은 제가 뭐 보냈다 하더라도 제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답변 보낸 건 아니다.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요. 아 얘기를 들으시다 얘기를. 회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고 얘기만 들으시다. 저 모든 문서는 저한테 이제 컨펌이 와요. 컨펌이 와서 제가 보내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기록에 대한 거는 관리소 직원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맞죠. 그 맞는데 그러면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요거는 소장님이 요청해서 회장님이 동의만 하신 거고 관리소장님이 단독으로 보내신 겁니까 그러면? 그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지금 저는 그분 안 계시고 소장님 저는 지금 여기 계신 건 회장님이고 아니요 웃지 말아주세요. 웃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는 도장이 회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두 분만 찍혀 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서 이게 대오에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센터장님 해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센터장님이 9월 30일 날 받은 문자 내용에 보면 공문 때문에 너를 해고한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가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 공문 때문에 해고가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자꾸 이 공문을 회장님이 보냈다고 제가 오해를 해서 왜냐면 아니라고 하시면 오해를 해서 센터장님이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원래는 행사하면 안 됐는데 이 사건을 행사했기 때문에 회장님이 이게 문제다라고 저는 주장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공문 누가? 서명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가 보이지도 않고. 이거 그 다음에 서명 자료를 쓸게. 아니요 지금 발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장님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회장님 해임의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해임까지는 솔직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근데 회장님 답변만 더 듣고 답변 듣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말고 회장님 답변만 듣겠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이거 소장님이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회장님께서 보내신 건가요? 누가 보내신 거죠?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드릴게요. 조용히 제가 대표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요 바로 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가 어제 회장님께서 그 소명 자료라고 홈노포타운에 올리신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센터장 해임 왜곡건에 대해서 회장님이 주장하신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5조 4항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5조 4항을 찾아봤습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5조 4항은 입주자 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명 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를 참가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혀 관련 없는 규약이 들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인 읽어봤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왜 이거를 왜 근거 규약이라고 올리셨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앞에서 다른 대표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외에 또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자 대표 회의 그 회장님께서 4번째로 소명하신 자료 입주자 대표 회의 절차 방해 및 회의 중단 행위라는 회의 방해 프레임이라는 데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소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관리규약 제 26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정 불가한 안건은 인신공격, 사생활, 그다음에 반복적인 제한 등이라고 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 안건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기 입주자 대표회의 인수인계 미이행건 여기 아마 대표님들도 회의할 때 물론 회의 중이었는지 회의 끝나던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실제로 인수인계를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발언을 저는 하신 게 여러 차례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얘기하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8번 기타 관리규약 위반 및 입주민 재정 손실 우려
행위자 프레임 이거에 대한 소명으로 회장님께서는 동문건설 하자 관련 협의 공문 발송을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입주자 대표회의 9월 30일 안건 제5호에 진행 불가 안건이라고 이미 회의를 파행한 적이 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명 자료임을 밝힙니다. 네, 제 자, 발언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안건 상정한 사람이 저였고요. 근데 안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독 공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공문 발송에 대해서 그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6항에 또 14조 2항에 사전 의결해서 공문을 발송해야 되는 건들로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및 변경, 공용 부분 보수 교체 및 계약, 관리규약 개정안 제한, 장기 생산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주택관리업체의 선정 및 재계약 제한, 마지막으로 직원의 임면 등이라고 나오죠. 그 말은 관리소장 또는 커뮤니티 센터장 또는 직원들의 해임 통보 요구를 할 때는 사전 의결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공문이 가능한 경우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독 공문이 불가능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에 의거해서 입대인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법령에 정확히 나와 있죠. 의결기구가 의결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의결 없이 나간 공문들은 그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제14조 2항에 의거해서 직원의 임면 등이라고 나와 있는 분명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중단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0항에 입대인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위임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이 법에 대한 취지가 입대인은 상정이 됐었죠. 주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논의 없이 회의 종료는 의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라고 법에 해석이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입대인가 의결해야 될 사항들은 정당하게 상정된 안건은 규정에 따라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의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원의 해임 요청은 단순 업무 집행이 아닌 입주자 등의 대표 기구인 입대인 전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당 관리 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관리 주체가 고용한 직원의 인사 및 노무 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직원의 해임은 명백히 인사 노무 관리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해임을 요청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권 행위로 해석이 나와 있고요. 설령 입대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해임 요구가 부당한 간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의견?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센터장 해임 왜곡건 이 내용을 박수빈 회장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센터장 복직을 안건 상정하는 것은 공주법 위법 사항이라고 수차례 학습시켜 확인을 해주었다고 하셨는데 논점을 흐리고 계세요. 저희는 복직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이 공문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저희랑 언제 상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 공식 입장이냐고 이렇게 공문이 갈 수가 있죠? 네? 아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또 그때 제가 이 내용 때문에 9월 30일이죠. 저희 회의가 파행된 날, 제 생각으로 파행된 날이지만
그날 K가 끝난 상태로 제가 그 당시에 간판규 소장에게 갔습니다. 이 내용, 이 공문에 대해서 내놔라. 근데 간판규 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장 허락을 받고랍니다. 왜 아파트 공식 공문을 저희가 회장님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저희가 모르는 공주법이나 관리 규약이 변경된 사항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면 공문을 내놔야지 다음 날까지 안 내놓으셔서 저희가 직접 배우 측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식 절차대로 했는데 명절이 끝나니까 관리사무소 사칭 또 뭐죠? 직인도요, 공문서 위조. 저는 여기서 위반한 게 단 한 개도 없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지만 문제가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회장님 좋아하시는 근거를 한번 대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적법하지 않고 유법적인 일을 했다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말을 못하죠. 저희 현재까지 동대표 하면서 뭐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한 번도 규약을 위반하거나 적법하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회장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충분히 뭐 대화와 소통 하실 수 있었겠죠. 연락 한 번도 없으셨고. 근데 그 답은 뭘로 오셨죠? 고소 고발로 돌아오셨죠. 제가 고소를 했나요? 아,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판규 소장 그리고 그 외에 1인이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결국에는 소장님이 고소 고발했을 때는 회장님 소장님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왜 대답이 그러냐면, 필요한 고발하실 때 입주민 한 분이 따라오셨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에 신빙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고 수사받는 과정 중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관리소장 도장이 훔쳐진 거고 제가 찍었다라고 하셨지만 막상 회장님께서 제시하실 때 저랑 똑같은 도장 찍으셨더라고요. 날짜 도장. 저도 고소 고발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오늘 긴급회의 여는 건에 있어서 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거 저희가 이렇게 여는 거가 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노크타운 공지사항 10월 24일 날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가 올라와요. 근데 거기 안건에 보시면 저희는 회장님께 요청했던 저희 안건은 뭐였냐면 회장님 해임건이었거든요. 근데 회장님 말씀대로 회장님 그것을 진행하셨으면 이 10월 24일 날 해임건이 들어갔어야겠죠. 근데 없습니다, 내용에. 그리고 애초에 내용에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 10월 24일 날 개최 공고가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입대위 저희가 이 회의를 하려면 6명 중에 4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만 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24일 말고 2월 23일인가 그때 그 원래 참석하시려 했던 4분 중에 한 분이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럼 애초에 이제 회의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개최 공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이걸 올리셨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황 대표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물어봐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냐 이러고 확인을 해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입주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긴급회의가 어떤 문제가 절차상에 없다라는 걸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듣고 한 번만 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공문을 뭐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전 백서는 901호고요. 답변을 제대로 안 주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9월 30일 날 저희가 그 단독 공문을 그 소장님한테 보여달라고 회의 파행이 되고 나서 요청을 했을 때 이면희 강사님께서는 회장님이 보내신 공문을 회장님한테 허락하에 받다고 말씀하시면서 회장님이 그 소장님도 회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야지만 보여줄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말하셨거든요. 근데 그 공문이 그런데 회장님이 발송한 공문이 아니라고 맞다고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었구나. 저 서명기에 때 얘기할게요. 왜냐면 그래서 김성수 강사님도 그때 그 자리에서 회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라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그랬죠. 의무와 권리가 없다. 소장으로서 직무이시죠. 아파트 입주민이 요청하는 공식 문서에 대해서 주지 않았으니까. 간판규 소장이 했던 거를 제가 그분이 저희 아바타도 아니고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좀 회장님이 더 알아- 직인을 단독으로 도용해서 그 관광지 소장님이 사용을 하신 건가요? 회장님 직인도 찍혀 알아보고 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태 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그래서 지금 작성한 얘기하는 게 거는 아닌지 회장님.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예, 네네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니, 원장님 예. 네. 제가 보낸 내용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니까 나머지 책임은 그쪽에서 하십시오라 하는 거지 그걸 해고라고 하는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책임 및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 업무 수행, 지도, 감독에 대한 업무가 회장에게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회장님 지금 답변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9월 30일이 10월 1일에 임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저 깜빡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제가 인지를 못했다가 센터장님이 한 달 계약서 쓰고 뭐 당일 해야 그거 되시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대호에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톡방에다가 문의 드렸을 때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언했던 그 공문 때문에 센터장님을 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 공문 우리가 보낸 거 아니야. 우리가 보낸 거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모르니까 다른 내가 동대표분들한테 확인해서 동대표분들이 공문 안 보냈다고 우리가 사실 확인 요청서 같은 걸 보내면 그러면 너네들이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거냐 했더니 거기서 근데 어쨌든 이 공문 자체가 이미 왔고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의결을 통해서만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죄송하다라고 저한테 사과도 했었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우에서 인정한 꼴이어가지고 그거를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 사업입니다. 예. 제가 입주민들 다시 보고 계시니까 제가 뭐 동대표도 아니고 또 아니지만 제 소중한 재산권이 있는 입주민 한 사람으로서 입주민들께 짧게 한마디 하고 회장님께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 입주민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지금 몇몇 소수나 이게 회장님이나 왜 센터장 얘기가 나오면 개거폰을 못느냐 왜 그러냐 저는 그러는데요. 이거에 대해 정확히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한 달 30일이면 26일 정도 헬스장에 갑니다. 헬스장에 가서 제가 다 봅니다. 지켜보고 센터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봤어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리소 직원분들, 여사님들, 관리소장님, 기사님들, 센터장님, 뭐 총사하신 분들 다 저희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짤 수 있어요. 이거 못하거나 계약이 안 되면 얼마든지 자를 수 있어요. 단 절차와 규정을 지키고 충분한 뭔가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절차나 뭐 그것도 없이 회의하고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헬스장이 7,800카운트입니다. 한 달에.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인 받았거든요. 사실 복직 반대 아니 그 복직에 다 달라. 이게 뭐 이건 무효다. 서명 받았는데 3일도 안 돼서 200명이 사인했어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속도로 사인 진행된 적이 있나요? 아까 회장님 본인 입으로 센터장님 인기가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커뮤니티 시설을 잘 관리하시고 있는 분을 절차에 따라서 그분이 뭐 사고를 쳤거나 뭐 근무가 태만하거나 잘랐으면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자르니까 저희는 사실 화가 나는 거고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570만 원 프레임 짜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진짜 이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제발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하시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 좋아하시는 챗GPT에 치면은 딱 나와요. 도급비가 무엇이고 연봉 계약서가 무엇인지 잘 나오거든요. 좀 입주민분들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하셔서 마지막이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금방 본인이 내가 공문 보냈다 이렇게 말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지금 황당해서 그래요. 아까 전에 회장님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에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듣는데
아니 대체 이 사람은 무엇인가? 아니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사람을 하나 해임하는 건인데 이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이고 저는 회장님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그 회장이 여기서 문자 한번 공개해주세요. 제가 보낸 거 회장님. 나 응원했어요. 맞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입대 의견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길어지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의 이유는 그겁니다. 입대 의견을 해서 하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정말 저희가 중요합니다. 부장님 이거는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의견 후에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고 해주시면 알아야 좋겠습니다. 돼요. 네. 되게 중요한 저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 10월 부장님, 21일 내용 증명서를 부장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소명 백삼동부대 요구서라고 해서 사모입니다, 보냈습니다. 부장님. 다른 건안 센터장 드렸습니다. 복직 서명서가 상대의 거시기도 없이 10개 뺄게요. 사무소 이소가 됐어요. 그럼 10개 그거 파악하고 네, 계십니까? 10개 뺄게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10개 저희는- 뺀대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요, 저 사무소 아니, 이소를 아니, 지금 아니. 인정하고 있잖아요. 10개 뺀대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아니, 괜히 아니요, 이거 판사 출신 변호사님께서 아니, 판결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사무소 이조예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희는 센터장님 복직 그다음 아니요. 나가세요. 나가주십시오. 관리소 직원 모두를 해제를 할 때 그 직원 회장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말씀하시는 감사하겠습니다. 해고할 때 모두 입대 의결을 거치나요? 그러니까 세종에서 대우로 아니, 업체가 무슨 바뀌었잖아요.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 직원들 모두를 해임,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해임, 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 종료, 그거 할 때마다 입대 의결을 거칩니까? 그렇지 지금 않지 문제가 되는 거는 않습니까? 입대 아니, 의결이 없었는데 도대체 공식 왜 입장인 그러시는 것처럼 거예요? 그만하시고 그냥 관리소 직원이에요. 센터 아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알았다고. 관리소 이제 직원을 알았어요. 왜 입대 의결을 아, 그러면 왜 얘기할게요. 저기 공사랑은 입대 의결을 아니 안 껴줍니까? 그만하세요. 지금 그 그만하세요. 다음에 아니 부장님 그만하세요. 기억하십니다. 바람 복직하면서 사무소 이전되었습니다. 아니 얘기한다니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저희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센터장님 복직해달라는 공문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건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는 공문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뿐이고. 아니 그러니까 탄원 아니 들으세요. 그만하시고 조용하세요. 하셔야죠. 저희가 그만하십시오. 아니요, 그만하세요. 아니요. 그거를 저희가 참고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만 발언 기회 말씀하세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언하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들은 발언하세요. 회장 조치 의장님 그건 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발언하지 마십시오. 사무소 이조가 됐다는 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받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의결 하겠습니다. 10월 21일 내용 증명을 통해서 회장님께 소명 요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저희가 보냈었냐면 25년 10월 26일 저녁 6시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 증명이 저한테 발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회의시 구두 소명 가능하다고 지금 충분히 소명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2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임 관련 안건을 정식 상정 및 의결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해임 안건 및 의결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네. 4명. 그럼 전원 찬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님 해임 안건 논의 및 의결의 건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리소 직원은 해임할 때 입회 의결을 거칩니까? 그렇습니까? 부장님 그렇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할 겁니까? 그 답을 안 거요. 앞으로 모두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요. 의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이렇게 위험하게 저한테 동의서 안 받으셨잖아요. 뭐 하세요? 저한테 동의서 받으셨어요? 왜 나를 잘 몰라? 나오세요. 동의서 받으셨습니까? 빨리 아니 들어오라고. 저한테 동의서 받으셨습니까? 나가시라고요. 아니 저한테 동의서 받으셨습니까? 아니 직원이 동의서 받으셨습니까? 저한테 동의서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찍습니까? 동의서를 안 쓰셨으면 본인이 실수하신 겁니다. 이사님 퇴장하세요. 네, 여기까지 해서 회의 마치겠습니다. 신고하세요.